오늘은 데이터 분석의 통계 과목에서 수학 포기자들을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추론 통계 입문입니다. 통계는 데이터 분석에서 하드 스킬 영역입니다. 통계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수학 공식과 함께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학 공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수학적 처리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컴퓨터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개념과 수학적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수학 포기자들을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추론 통계 입문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어떤 수학적인 접근보다는 통계에 대한 용어,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목차는 통계와 추론 통계의 정의를 알아보고 표본 추출과 표본 분포, 확률과 확률 분포, 점 추정과 구간 추정, 가설 검증의 기초, 카이-제곱 검정, T-검정, 분산 분석, 상관 분석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8번째, T-검증입니다. 개요입니다. T-테스트, T-검정.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이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사용되어집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고 모집단의 분산을 모를 때 사용됩니다. 주로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합니다. 여기서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이고 평균은 종속 변수, 즉 연속형 변수의 평균을 말합니다. T-검증의 검정 통계량, T-분포이고 T-분포가 클수록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크다, 즉 두 변수가 많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기무가설이 두 변수가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거짓이 되는 거죠.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수 검증입니다. 아래와 같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T-검증의 가정은 중요한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성 가정, 등분산성 가정, 독립성 가정이 있습니다. 정규성 가정은 각 그룹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즉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등분산성 가정은 각 그룹의 데이터가 동일한 분산을 가집니다. 독립성 가정은 각 관측값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이 위반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가정이 위반이 된다면 T-검증은 신뢰성이 아주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모수적 통계 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모수적 통계 기법은 다음 강의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종류입니다. T-검증의 종류는 단일표본 T-검증, 독립표본 T-검증, 대응표본 T-검증이 있습니다. 단일표본 T-검증은 원 샘플 테스트라고 하고요. 한 그룹의 평균이 특정 값과 주로 평균입니다. 특정 값과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도시의 평균 기온이 20도인지를 확인할 때 우리는 단일표본 T-검증을 씁니다. 한 도시, 이게 독립변수의 범주형 변수이고 평균 기온이 종속 변수의 연속형 변수입니다. 이때 기무가설은
표본, 즉 한 도시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 우리가 20도라고 했죠. 20도와 같다라고 확정을 하고, 대립가설은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Samples T-Test라고 하고요.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합니다. 단일 표본 T검증은 범주형 변수가 한 개이죠. 그리고 그 범주형 변수 안에 그룹이 한 개입니다. 독립표본 T검증은 범주형 변수가 한 개인데 그 범주형 변수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있겠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평균 키가 같은지를 확인할 때 독립표본 T-테스트를 사용합니다. 귀무가설은 두 그룹, 남녀 두 그룹의 평균 키가 같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고, 대립가설은 두 그룹의 평균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대응표본 T검증, Paired Samples Test입니다. 한 그룹에 어떤 조건이 시행 전, 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예시가 동일한 그룹이 있고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과 후의 혈압 변화를 확인을 할 때 우리는 대응표본 T 검증을 사용합니다. 단일 표본 T 검증하고 다르죠. 동일하게 범주형 변수의 한 개의 그룹이긴 한데 대응표본 T 검증은 그 한 개의 그룹에 어떤 시행 전, 후를 비교를 할 때 대응표본 T 검증을 씁니다. 독립표본 T 검증하고도 다릅니다. 독립표본 T 검증은 독립변수인 범주형 변수가 처음부터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 약을 복용한 그룹 이렇게 나누어서 혈압약의 변화를 파악을 한다고 할 때는 독립표본 T검증이 됩니다. 대응표본 T검증의 기무가설은 두 조건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고 되고, 대립가설은 두 조건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T검증의 검증 절차는 카이-제곱 검증 절차와 동일합니다. 먼저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하고 가설을 설정을 하고 T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목적이 독립표본 T 검증이라고 하면 앞쪽에 보여드렸던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검정 통계량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자유도도 계산을 하고 자유도와 검정 통계량 값을 통해서 P 값을 계산을 합니다. 유의 수준이 0.05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P 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9번째, 분산 분석입니다. 개요입니다. 분산 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하고요.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 1개 이상이고 종속 변수는 연속형 변수 1개일 때 사용됩니다. 제가 독립 변수는 범주형 변수가 1개 이상이라고 했죠. 범주형 변수가 1개일 때는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고 범주형 변수가 2개일 때는 투웨이 아노바라고 합니다. 분산 분석은 주로 세 그룹 간의 변동성과 그룹 내 변동성을 비교하여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합니다. 분산 분석도 범주형 변수가 그룹이 2개이더라도 분산 분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면 T검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 분석은 토탈 베리에이션, 총 변동은 그룹 간의 변동 플러스 그룹 내 변동입니다. 그룹 간의 변동이란 각 그룹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되고, 그룹 내 변동은 각 그룹 내에서 데이터가 그 그룹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분산 분석의 검정 통계량은 F 분포라고 하고, 이 F 통계량이 클수록 집단 간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F 통계량으로 우리는 p-밸류 계산을 하게 되고, F 값이 크다면 p-밸류는 낮아지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분산 분석 역시 아래와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T 검증을 할 때와 동일한 가정이고요. 이 가정을 위반하게 되면 비모수 통계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른쪽의 공식은 분산 분석에 대한 공식입니다. 분산 분석의 종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을 하긴 했는데요. 분산 분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웨이 아노바가 있고 투웨이 아노바가 있습니다. 원웨이 아노바는 범주형 변수가 한 개일 때, 근데 그 한 개가 주로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죠.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한 개의 범주형 변수와 각 그룹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을 할 때 우리는 원웨이 아노바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 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의 수학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을 할 때 원웨이 아노바를 사용합니다. 세 개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A, B, C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때 범주형 변수 한 개 안에 세 개의 그룹이 있는 것이 되고, 학생의 수학 점수는 종속 변수로서 연속형 변수입니다. 원웨이 아노바 이 예시의 기무가설은 기존의 T 검증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로 3개 이상 그룹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평균 점수는 동일하다라고 하고,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평균 점수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입니다. 이원 분산 분석, 투웨이 아노바라고 하고, 이원 분산 분석은 범주형 변수가 한 개일 때 원웨이 아노바라고 했죠. 투웨이 아노바는 범주형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각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별과 3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학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을 할 때 우리는 투웨이 아노바를 사용합니다. 성별과 3개의 교육 프로그램이죠. 즉 독립 변수인 범주형 변수가 2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별, 2개의 그룹을 가진 성별이 있고, 나머지 하나 독립 변수는 범주형 변수가 3개인, 즉 3개의 교육 프로그램인 독립 변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웨이 아노바를 적용하게 됩니다. 투웨이 아노바의 기무가설은 독립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무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없다.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없다. 그리고 독립 변수가 2개이잖아요. 그래서 성별과 교육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다.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의 요인 또는 요인 간 상호작용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웨이 아노바, 투웨이 아노바를 했는데 만약에 결론이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사후 검증이라고 합니다. 사후 검증, 포스트 호크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 아노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난 다음에 어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수행합니다. 이때 사후 검증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쉐페이, 튜키즈 HSD, 봄페로니 컬렉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T 검증, 그 다음에 카이 제곱 검증, 원웨이 아노바, 투웨이 아노바. 지금 우리가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파이썬으로 제가 가설 검증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이제 보시면 우리가 코드 하나만으로 각 검증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10번째 상관 분석입니다. 개요입니다. Correlation Analysis라고 하고 상관 분석은 주로 두 변수 간의 상관,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있다면 방향과 강도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상관 분석은 아래쪽의 가정을 만족한다면 모수 검증이 되고 아래쪽의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비모수 검증이 됩니다. 모수 검증일 때는 두 변수 간의 연속형 변수이고 만약 두 변수 간의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라고 하면 비모스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상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주형 변수이더라도 만족도, 학점과 같은 등간척도, 서열척도가 가능합니다. 상관 분석은 상관 개수라고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카이 제곱, T 검증, 아노바는 검정 통계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검정 통계량은 이 검정 통계량 값을 바탕으로 가설이 유의미한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관 계수는 검정 통계량과 다르게 단순한 무차원의 척도입니다. 즉 가설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값을 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상관계수가 0이라는 말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가 없는 의미가 됩니다. 상관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무차원 척도입니다. 방향과 강도를 나타낸다고 했죠. 0과 1 사이의 무차원 척도가 강도입니다. 분석가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0은 상관관계가 없다. 0.1에서 0.3은 약한 관계, 0.4에서 0.6은 보통 관계, 0.7에서 0.9 사이는 강한 관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방향을 나타내어 주는데요. 상관계수가 양수가 나오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두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는 동시에 증가하게 되고 A, B 모두 동시에 감소하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음수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두 변수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A가 상승하게 되면 B는 하락하게 되고 B가 하락하게 되면 A는 상승하게 됩니다. 상관분석 역시 모수적인 통계 기법이기 때문에 T검증, 아노바처럼 정규성 가정, 독립성 가정이 있고 상관분석은 성형성 가정이 있습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성형적이라 가정을 하고 상관분석을 사용합니다. 이때 성형적이라는 가정은 바로 두 변수가 직선의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규성이고 선형성이 있고 독립성이고 변수가 연속형 변수이라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관분석의 종류입니다. 상관분석은
피어슨의 상관 분석과 스피어만 상관 분석이 있습니다. 우선 피어슨의 상관 분석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의 공부 시간과 수학 시험 점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 피어슨의 상관 분석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공부 시간이 연속형이고 수학 시험 점수도 연속형이죠. 그리고 이런 예시에서 중요한 것은 두 변수가 연속형이고 정규 분포이고 이상치가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강도와 방향을 나타냅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 상관 분석을 할 때 제가 상관계수라고 했지만 상관계수 자체는 가설 검증을 제가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검정 통계량 값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T검증의 검정 통계량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고 그 절차는 가설 설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무가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되고 대립가설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어슨의 상관계수라고 하면 피어슨의 상관계수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이때 상관계수 외에 검정 통계량 T값을 계산합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의 검정 통계량 T값을 계산을 하고 이때 P값을 통해서 우리가 유의미한지를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만 상관 분석은 비모수 통계 기법이고요. 만약에 두 변수가 범주형이거나 비정규 분포이거나 이상치가 있는 경우 피어만 상관 분석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비모수 통계 기법이라고 하고 기무가설, 대립가설 설정을 할 때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스피어만 상관 분석의 기무가설은 두 변수 간의 순위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두 변수 간의 순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피어슨의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비모수 통계 기법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때 상관 분석 항목이 있고 그때 스피어만 상관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의 한계입니다. 상관관계,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이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있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시간적 개념이 있는 인과관계는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면 A 변수로 인해 B 변수도 변화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올바른 해석 방법은 A 변수와 B 변수는 서로 양의 상관으로 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특히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이상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큰 이상치가 있는 경우는 피어슨의 상관 분석을 하게 되면 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의해서 두 변수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 관계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수 A와 변수 B가 EDA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스캣 플러스를 했는데 2차원 곡선의 형태라고 하면 피어슨의 상관 분석은 두 변수가 선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이때는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